네, 공연 잘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 배우님들 바로 무대에 오르시라고 하기 조금 죄송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중계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일 처음에 하시고 조금 쉬시던 배우님께서 아직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연출님과 같이 모셔볼게요. 그리고 아까 나오셨던 김보영 작가님과 저희 손승우 교수님도 네,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유튜브 통해서 질문 계속 받았고요. 저희 오픈 채팅창에 질문 남기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손 들고 얘기할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공연 잘 보셨나요? 네. 네. 다들 쌩쌩하신 것 같네요. 다행히. 작가님 오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 연극인데 내가 썼는데 중간중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몰입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정말 연출해 주신 분 배우님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가 파토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토님이 자기가 쓴 글 보고 웃으면 제가 막 비웃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 글이 진짜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은 나는 내 글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러면은 제가 다른 사람 글도 좀 읽지. 약간 이런 식인데, 근데 사실 되게 감동적이죠. 아름다운 얘기였고,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여기 어떤 분이 작가님은 두 연인을 만나게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못 만나게 하고 싶으셨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이거 프로포즈용 소설이거든요. 지금 하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니까 좀 까먹으셨던 것 같지만 네. 저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만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안 만날 리가.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야기는 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프리퀄이 있죠. 프리퀄은 이 한 소년이 우주의 끝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제 첫 소설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 부모님 이야기고 예,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면 예, 만났겠죠. 예. 그 연출님은 어떻게 이 작품을 처음에 만나서 이걸 무대로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약간 궁금한데. 아까 작가님이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그 낭독 공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우분 성함이 아까 까먹었는데 해서 남자분 한 분이 공연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보신 분이 그 저한테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소설을 읽게 됐고 좀 도전할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연극으로 만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최진영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셨군요. 예, 그 특강을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가 그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혼자 약간 웃긴 했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살짝 그 연출님과 배우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공연 끝난 지 한 달이 좀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어떤 사실이 있나요? 과학에 대한 사실요. 아까 작가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로맨스가 안에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중요하게 봤던 지점은 이 두 연인이 왜 만나지 못하는가. 저한테는 작가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왜 못 만나지 이 사람들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앞부분에서는 이제 김미나 배우가 연기한 앞부분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공간의 문제
예, 그러니까 우주 때문에 이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안병식 배우님이 연기한 지점에 있어서는 이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이기심, 그리고 그걸로 인한 갈등, 네. 그것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쓰신 거는 작가님 로맨스를 쓰셨는데 그 로맨스라는 게 상당히 스케일이 큰 로맨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우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숙제를 가지고 네. 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 통해서 올라온 반응들 중에 엉엉 울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다시 봐도 이분은 한 번 공연을 보셨었나 봐요. 다시 봐도 너무 슬퍼요 이런 분들 계시고 뭐 너무 감동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손 잘 씻자는 얘기 없이 까먹을까봐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지하철인데 또 우셨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미나 배우님은 이 작품을 읽고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말하자면 결혼을 앞둔 그 청년이 그걸 기다리기 싫어서 다른 배로 옮겨 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봤을 때는 좀 가만히 있지? 왜냐면 이 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물을 연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다든지 어떤 부분이 조금 달랐다든지 재밌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같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만큼 그 사랑하는 여자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더 기다릴 수 없었고 그래서 옮겨 타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여자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빨리 만나고 싶은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연습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제 배우한테 네, 그 네. 5번째 편지에서 보면은 이제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지구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네, 엉망이 모습이 됐죠. 아니라 네. 이제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금 여기서 기다리면 여자가 올 텐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현실이 적응이 안 돼서 도망갔다라고 봤거든요, 남자가. 네. 그래서 조금 좀 찌질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요구를 했어요. 연기할 때 좀 더 그렇게 찌질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찌질하게 안 하고 그래서 좀 멋있게 하려고. 네. 멋있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니 배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좀 그렇지 않나 남자가. 네. 예, 근데 둘 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찌질하고 동시에 멋있고 예, 동시에 위대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더 지나면서 우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저는 이제 그 청년이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사람만 굉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되게 시시하고 평범하고 막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되게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위대한 사랑은 별로 우리는 하고 싶지는 않기는 한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힘들고 저는 그러니까 이번 극 말고 지난번 연극을 봤을 때는 막 분장 같은 거 하고 계셨잖아요. 그 막 너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헤어짐의 고통이라는 게 뭐랄까 좀 그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앞에 했던 그 작은 실수들을 다 막 나무라고 싶은 심정 좀 약간 이런 좀 동네 할머니 같은 느낌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아마 배우들이 힘들어 보이셨던 이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가 있는 작품을 만들 때 배우는 자기가 그 상상을 통해서 그 인물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배우가 자기 상상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긴 시간과 공간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걸 상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보셨을 때 얘네들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보이나? 제가 그러니까 배우들이 힘들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 리얼하게 좀 다가왔달까 그런 좋은 말이었고요. 요새 약간 아닙니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죠. 네. 또 질문하신 분 중에 하나가 왜 그 중간 중간에 뭐 지구 시간 몇 년, 뭐 실제 시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막 나오던 거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광속 기준 시간이랑 지구 시간은 가속과 감속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신 것인가를 묻는 분이셨습니다. 그거 알고 질문한 걸까요?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인데 그러신 거 나왔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을 좋을 것 할게요. 같아요. 그리고 혹시 배우분 성함 찾으셨나요? 나경민 배우님. 예, 네, 나경민 배우. 배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몰라서. 나경민 배우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나경민 배우가 예, 처음에 예. 그러니까 제가 초판하고 지금하고 이게 계산식이 좀 다른데요. 초판은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광속 시간에는 지구 시간이 흐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따라서 지구 시간이 흐르는 걸로 했는데 예, 처음에 이제 그 번역을 이게 미국에 번역이 됐죠. 근데 하퍼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항해 시간에는 지구에서 체류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왔어요. 얘기를. 근데 생각해보니 맞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나 먹었는가가 이 항해 시간인지 내가 비행기에 탄 시간이 항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구 체류 시간을 합해서 다시 계산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푸득하고 떠오른 게 감속 시간하고 가속 시간 동안 시간 지연 효과가 있을 텐데 내가 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한 달 동안 간 거리만큼은 줄어들어서 그만큼만 그 광속으로 날았을 테니까 이제는 역시, 상당히 계산하기 예. 어려운 지점에 역시- 이르고 있으니까. 역시 그거를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식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돼서 제가 페북에 어떡하죠 하고 올린 다음에 제 패친 분 중에 과학자분이 많이 계셨는데 정말 다 몰려 들어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과학자분들이 의견 통일이 되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는데 싸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저 부분은 저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떠나가고 예, 과학자분 이제 마지막에 최종 두 분이 남으셔서 예, 서로 이제 논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약간의 시간 오차 정도의 문제고 마지막에 광석이 어느 정도 근접했을까의 문제고 두 분 계산식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남자가 내가 4년 7개월 3분 28초를 기다려서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어차피 근사치니까 두 분의 총합을 고려해서 다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예, 이번 판본은 그게 적용된 계산식이 있고요. 이 계산식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여기 마지막까지 그 토론해주신 정직한 과학자님과 미카 과학자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블로그에 한번 여기 물리학회 분들도 방문을 하셔서 큰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또 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정직환님은 아마 고생물학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네, 일단 물리학자들의 또 어떤 날카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상대 시간 때문에 두 사람이 못 만나는 상황은 공간이 변형돼서 못 만나는 상황과 다른 것일까요? 네, 이것은 손승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죠. 네. 뭐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시간 지연, 뭐 길이 수축,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게 깨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도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에 있는 어떤 관측자가 볼 때는 동시가 아닌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계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맞춰줘야지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동시라고 하는 것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언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도 성립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간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겪어요. 뭐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오늘 인사동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인사동 호텔 2층에서 보자라고 안 하면 또 네, 저희가 네.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처럼 시간에서도 우리가 어떤 동시성을 갖다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면은 만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 오류를 겪는 연인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를 옮겨 타고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절대 틀리지 않게 약속을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던 뭐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 있던지 간에 예를 들어 이 연인들이 만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약속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생각 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 막 하고 그럴 때 갑자기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어렸을 때 특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공습 경보가 발행한 시점부터 2주 후 일요일에 우리 자주 가던 어떤 데이트 장소를 정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뭐 오후 2시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네. 약속을 정해 놓잖아요. 한 장소를 그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네, 네. 다른 확률이 좀 보다 큰 방법이라고 하면 네. 한 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 다른 한 사람이 어떻게든 찾아오게 만드는 게 더 그렇죠. 나은 같이 방법일 것 움직이는 같아요. 건 네. 되게 사실 근데 이 경우라면 사실 한쪽이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뭐 만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분은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성분은 계속 계속 계셨죠. 계셨죠. 네, 현명한 그래서 방법이죠. 처음에 네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처음 여행을 제외하면 있었던 여성분은 거군요. 174? 저기 이제 여자 편 이야기를 보시면은 네. 이제 여자는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었고 이제 남자가 어떻게 계속 그 엇갈렸는지가 계속 나와요.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계속 엇갈리죠. 그러면 이제 그 프로포즈 용어로 일단은 남자 편의 편지들을 모아서 내시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러고 있겠다를 상상해서 다시 이제 스토리를 짜서 이 편을 쓰신 건가요? 당신에게 가고 있던가? 예, 수편 당신에게 가고 있었고 원래 그 수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가 점점 길어져서 이 이야기는 여자 편으로 해야겠다고 중간에 하나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실 남자 편에서는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여자 편에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거를 이제 쓰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계기가 계속 없다가 미국에서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사가면서 속편을 쓰는 조건으로 사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필에 들어갔죠. 근데 의외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시간을 완벽하게 맞추면서 둘이 못 만나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두 편의 소설과 또 다른 한 편의 소설까지 합쳐서 스텔라? 예, 스텔라 오디세이라고 지금 책이 나왔죠. 세 권의 트릴로지가 한 박스로 묶여서 나와 있고요. 묶여 있진 않나요? 제가 세 권을 샀을 뿐인가요? 네, 그 세 권을 보통 이제 같이 판매하고 계시고 책이 되게 예쁘고 잘 읽히는 책이어서 이 기회에 한번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지진 같은 뭐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가 폐허가 됐고 그다음에 인류가 거의 멸종했는데 이제 나중에 도착했을 때 숲이 무성한 걸로 봐서 지구가 다시 회복됐다 이런 식의 뒷스토리를 생각하신 건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뭔 질문의 형태가 햇겨울이 한번 있었던 거. 햇겨울을 뭔지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구름으로 세상이 다 덮여져서 빙하기가 오죠. 그리고 완전 빙하기가 오는 게 한 번 있었고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계속 옆에 두고 봤던 게 사실은 그 후쿠시마라든가 체르노빌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으면은 분명히 끔찍한 폐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1, 2년 사이에 숲이 뒤덮이고 방사능이 존재하지만 역시 동물들이 사람이 방사능보다 훨씬 더 재앙인 거죠. 동물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그 풍경을 계속 옆에 두고 보면서 이게
재난의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풍경은 그 아름다운 느낌을 네, 살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네, 그 배우님은 혹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설을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막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런 질문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배우분들 모실까요?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남긴 듯한 그 노란색 종이에 있는 그 글귀를 볼 때 그 감동이 정말 많이 왔었고 볼 때마다 그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신 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출님을 연출을 하실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을 되게 막 잘 전달하고 싶다 그랬던 부분이 있는지도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장? 한 배우가 이 1시간 반이 넘는 이야기를 혼자 했을 때 연극으로 봤을 때 대단히 지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작품을 연극적인 그 재미와 함께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관객분들이 김미나 배우에서 안병식 배우로 넘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두 존재라는 걸 알지만 연극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믿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연극에서 가능한 일인 거고, 그래서 저한테 숙제는 사실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뭐 초반 작가님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이거를 또 더 나이가 많은 남자를 캐스팅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저는 좀 그러면 매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누가 있을까 그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사실은 그 작업은 처음 해봤는데 윤숙 배우님이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자 배우가 했으면 좋겠고, 윤숙 배우님이 그 표현을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네, 배우님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기 뒤에 김동식 배우님. 예, 저기 충분히 쉬셨으니 이제 나오셔서 인사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두 분 그러면 모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한 인물을 이렇게 세 분이 나눠서 작업하는 형태가 흔한가요? 안 해요. 흔하지 않고요. 네. 끝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세 명이 한 역할을 코러스처럼 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었을 텐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 세 명이 코러스로 한다는 게 뭔지 좀 이게 뭐 연극판 용어였나요? 그러니까 한 남자인데 이 남자의 대사들을 저희 세 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은 연극이니까 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셋이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방법이죠, 연극에서. 네, 저 뭔가 느낀 점도 너무 많고 정말 되게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지금은 없는데 여자 편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편 꼭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 편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 흥미진진하면서 한숨에 이렇게 쫙 다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러니까 이 작업하면서 이게 과학 작업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와 그냥 제 주변 이런 정도로만 맨날 좁게 인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뭐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둘러싸고 지금도 별이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이렇게 그 거대한 우주 속에 지금 이렇게 한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 우주에서부터 비롯돼서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막 이 얘들하고 제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사실로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 굉장히 특별할 게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 지금 이런 시공간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엄청난 인연이다라는 그 거대한 시간이나 공간을 인식하니까 여기에 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더 뜻깊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작가님 그 이번 작품에서 여기서 아기를 낳자라는 이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이 무한의 시간대에서 우리처럼 중력에 묶여 방황하지 않는 그 어떤 대사가 너무나 좀 좋았었고 여자 편에서도 그 부분이 같이 나오거든요. 여자도 그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이런 식의 것들을 거기서 여자가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그것과 또 미래로 가는 사람들 성하 그 편에서 또 성하가 그런 존재로서 정말 우주를 끝까지 여행하는 하여튼 이 세 편의 작품을 일단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작업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뜻깊고 예, 계속 그리고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연출님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사실 이 극단이 이 작품을 하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승우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임영현 박사님 강의를 또 한번 듣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이것은 임영현 박사님의 말투가 느껴지는 대사가 막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안다는 게 반드시 어떤 종류의 감정이나 인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넓고 시간이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일이 더 좀 뭐랄까 큰 이벤트가 되는 좀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출님, 그 원작 후기에서의 추천곡과 달리 노래 반지곡을 어크로스 유니버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어떤 분이 물으시네요. 그거 이명현 박사님 특강 들을 때요. 보이죠? 보이저호의 그 골든 골디스크, 레코드에다가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많이 넣었어요. 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네. 그때 그 팀에서 비틀즈의 그 곡을 너무 넣고 싶었는데 저작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제 넣지를 못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인상적이어서 우주에 뿌리기에 비틀즈 너무 비싼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그게 제가 기억이 나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골든 디스크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곡을 연극에 넣어주셨고요.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 저희는 중계를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자를 정리를 하고 뭐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 있으면 저희끼리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과학이 어떤 세계를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을 주고 그러면 이런 이제 문학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또 어떤 정서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면 또 무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확장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뭐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뭐 요새 같을 때 이제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의 의미 같은 거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단절 이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 인간은 그 사회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화해 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뇌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혼자 있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사실 좀 되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조금 날카롭다라든지 좀 뭔가 그렇다는 느낌 같은 거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고립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각자 집에 떨어져 있을 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행사는 한국물리학회와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의 도움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저는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